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꿀란지 PD입니다. 2011년에 등장한 갤럭시 노트 S펜은 지금까지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2021년에 외장형으로 잠깐 명맥만 유지하기도 했었지만 2022년에는 내장형으로 다시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한 GOS 이슈가 크게 터졌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갤럭시 S22 울트라는 GOS 이슈 이외에도 충전이나 와이파이 접속 등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고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상당한 금액의 공시지원금과 불법 보조금이 측정되면서 초기에 구매한 소비자들을 슬프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갤럭시 S22 울트라를 사전 예약으로 구매했는데 속이 많이 쓰리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미 사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불만은 불만이고 조금이라도 잘 사용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는 S펜만 바라보고 새로운 노트가 나오기만 기다렸던 분들이 사기도 하고 그냥 새로운 S 시리즈의 최상위에 있는 스마트폰이니까 구매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S펜을 잘 사용해왔고 활용 방법을 잘 아는 분들도 있지만 S펜을 처음 사용하게 된 분들이나 사고 보니까 S펜이 있네 정도로 인식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S펜을 오랜 시간 사용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S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11가지를 준비했어요. 본격적인 S펜 활용 방법 설명에 앞서 갤럭시 S22 울트라에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해주는 굿락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굿락 안에 여러가지 서브 앱이 있는데 패밀리 메뉴에 들어가 있는 펜타스틱을 설치하세요. 펜타스틱 이름만 봐도 뭔가 S펜 사용과 진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죠. 첫 번째 활용 방법은 S펜의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2번 두드리면 원하는 앱이 바로 실행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굿락 펜타스틱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기본 설정인 삼성 노트가 켜지게 되어 있어요. 삼성 노트를 가장 많이 쓴다면 그대로 쓰면 되지만 꼭 S펜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앱이 아니더라도 유튜브와 같이 가장 많이 쓰는 앱을 등록해두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펜타스틱에서 S펜 2번 눌러 빠른 실행에 가서 원하는 앱을 설정해두면 되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앱을 설정해두면 생각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두 번째 활용 방법은 S펜 사용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인데 S펜을 가까이 가져가서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에어 커맨드의 UI를 변경하는 겁니다. 에어 커맨드 UI는 기본적으로 세로형으로 되어 있어서 S펜을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굿락 펜타스틱에 들어가서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클이나 레트로 형태로 변경이 가능해요. 저는 서클 형태를 선호하고 포인터 모양도 바꿀 수 있어서 화살표 모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클 형태로 바뀐 다음에 에어 커맨드를 써보면 S펜이 메뉴를 선택할 때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보다 확실하게 움직임이 줄어들어서 조금 더 편해요. 물론 에어 커맨드가 나왔을 때 배경의 흐림 효과를 어느 정도로 설정한 것인가부터 UI의 종류까지 개인 취향이 강하게 반영되는 요소이긴 한데 서클 한번 써보시면 세로형보다는 더 편하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세 번째는 가장 오래된 기능이지만 여전히 쓸모있는 잠금화면 메모입니다. S펜을 꺼내거나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S펜 버튼을 누르면 바로 메모가 가능한데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필요한 내용을 메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잠금화면 메모에서는 펜의 색상을 설정할 수 있는데 한번 설정해두면 다음에도 해당 색상이 나오기 때문에 사용할 때마다 색상을 저장할 필요는 없어요. 갤럭시 S22 울트라를 통해서 S펜을 처음 쓰는 분들은 잠금 해제 후 삼성 노트를 켜서 메모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더 강할 수 있는데 간단한 메모는 잠금화면 메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활용 방법은 빠른 설정창 에어 액션 온오프 추가예요. 에어 액션은 S펜을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조금 거리가 떨어지더라도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 사실 이게 삼성에서 야심차게 내놨지만 사용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몸과 떨어져 있는 일이 흔하지 않고 공중에 S펜을 휘적휘적거리면서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터치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런데 혼자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는 분들은 셀피 모드든 삼각대를 세워도 사용하든 S펜으로 조작이 가능하니까 꽤나 유용해요. 문제는 에어 액션은 항상 켜두면 배터리가 조금이지만 더 소모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켜는 것이 좋은데 항상 설정에 들어가기는 귀찮습니다. 그래서 상태 표시줄로 가서 버튼 편집에 가보면 에어 액션 온오프 버튼을 추가할 수 있어요. 추가한 다음에는 필요할 때만 상태 표시줄을 내려서 켜서 사용한 다음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두면 됩니다. 지금까지 두 번 터치 바로 실행부터 빠른 설정장 에어 액션 온오프까지 S펜을 직관적으로 활용할 방법 4가지를 알려드렸고 지금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마트함을 더해줄 만한 것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본 탑재된 필기 앱인 삼성 노트 안에서 사용하는 기능 2가지예요. 삼성 노트가 처음에는 다소 허접했지만 개선을 거듭해서 요즘은 그럭저럭 쓸만한데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다가 지워야 할 때 많은 분들이 메뉴의 지우개를 선택해서 지웁니다. 그런데 S펜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지우개 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그냥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바로바로 지워주면 되거든요. 간단하지만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정말 편리합니다. 이어서 삼성 노트에서 첨부 파일에 가서 음성 녹음을 누르면
필기를 하면서 음성 녹음이 동시에 됩니다. 이 기능이 좋은 것은 필기에 맞춰서 음성 녹음이 되기 때문에 녹음 후에 다시 들어보면 소리에 맞춰서 자동으로 메모한 내용이 써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필기한 내용을 터치해보면 그 당시에 녹음된 소리가 바로 들려요. 4, 5, 6, 5, 6. 회의시나 각종 미팅을 하면서 관련 내용을 저장해야 할 때 사용하면 무척 편하고 나중에 필요한 내용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꽤나 유용합니다. 여섯 번째 S펜 활용 방법은 번역입니다. 번역은 설정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에어 액션에 기본 설정되어 있는데 눌러보면 스마트폰 상단에 메뉴가 뜨는데 원어와 번역할 언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원어에 영어를 설정하고 한국어로 번역을 사용해보면 그냥 영어가 있는 곳에 S펜을 가져가 보면 단어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원하는 것은 문장의 번역이니까 상단 번역 메뉴바에서 T가 적혀 있는 곳을 눌러주면 모양이 바뀌고 영어가 있는 곳에 S펜을 가져가 보면 연결된 문장의 번역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때 자동 인식된 문장의 범위를 수동으로 조절해서 번역하고 싶은 범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외국어로 된 웹페이지나 문서를 보는 분들에게는 무척이나 유용해요. 국내 정보가 없어서 영어로 된 페이지를 찾아서 보다가 영어 울렁증 때문에 포기했던 분들도 쉽게 내용 파악이 가능하니까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S펜 활용 방법은 손글씨 입력입니다. 이 기능은 S펜으로 글씨를 쓰면 스마트폰이 인식해서 입력해주는 것으로 기본 설정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S펜 설정으로 가서 S펜으로 텍스트 입력을 켜주고 웹브라우저나 글씨를 입력해야 하는 곳 위에서 글씨를 쓰면 자동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 기능은 무조건 편한 것은 아니고 손가락으로 타다치는 게 더 좋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용을 해보고 S펜을 쓰는 게 더 편하다면 선택을 하면 됩니다. 다만 저처럼 악필이라면 인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타자가 더 편할 거예요. 실제로 저는 긴가민가한데 아내는 좋다고 칭찬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써보면 S펜으로 가운데 줄을 그으면 바로 지워지거나 잘못된 띄어쓰기를 고치는 등의 제스처 기능도 가능한데 지우는 기능은 자주 쓰는데 나머지는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여덟 번째 S펜 활용 방법은 캡처 후 쓰기입니다. 이 기능 역시 제법 오래된 기능이면서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에어 커맨드의 기본 설정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캡처해서 저장하고 싶은 화면에 메모를 추가할 수 있으니까 원하는 정보를 저장하기에 무척이나 좋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보내기에도 좋습니다. S펜이 있음에도 캡처 따로 하고 갤러리에 들어가서 캡처한 사진 찾아서 그 위에 필요한 내용을 메모하고 있다면 당장 캡처 후 쓰기 사용을 권해요. 아홉 번째 S펜 활용 방법은 GIF 움짤 만들기입니다. 이 기능은 캡처 메뉴에 들어가서 GIF라고 쓰여진 메뉴를 선택하면 되는데 움짤로 만들고 싶은 영상이 켜진 상태에서 기능을 활성화하면 돼요. 유튜브 영상이 켜진 상태에서 GIF 메뉴를 눌러보면 자동으로 영상에 맞춰서 잘라서 움짤을 만들 범위를 인식하고 최대 15초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든 이후에는 메모를 추가하는 등의 약간의 편집도 가능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둔 움짤 보고 저도 좀 보내주세요 하지 말고 직접 만들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움짤이라고 해서 저작권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니까 저작권 이슈가 발생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열 번째 S펜 활용 방법은 캘린더 손글씨입니다. S펜을 사용해서 스케줄 관리하는 분들이 제법 있을 텐데 저는 캘린더 손글씨를 사용하고 있어요. 캘린더 손글씨는 우리가 달력위에 일정이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내용을 적듯이 적는 대상이 스마트폰 안에 달력으로 바뀌었다는 것만 다릅니다. 정해진 칸에 딱 맞게 적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한 장의 달력위에 막 적는 거예요. 스케줄러에 정돈된 모습으로 일정 관리하는 게 좋은 분들도 있지만 사용하는 도구는 디지털이지만 방식은 아날로그인 캘린더 손글씨가 마음에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의외로 아날로그를 좋아해서 캘린더 손글씨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것은 기본 탑재된 앱인 펜업인데 그림 그리는 것이 완전 초보라서 S펜으로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에게 꽤나 유용합니다. 펜업에 들어가서 보면 컬러링과 라이브 드로잉 메뉴가 있어요. 먼저 컬러링은 스케치만 되어 있는 그림에 색칠을 할 수 있는데 직접 색칠도 가능하고 색상을 정해서 채우기 형태로 색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컬러링을 하다 보면 그림을 그릴 때 색상 선정에 대해서 공부가 가능해요. 이어서 라이브 드로잉은 실시간으로 화면에 그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 그려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S펜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는 싶은데 너무 초보라서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기능을 이용해서 배워보는 것이 좋아요. 재생정지를 반복하면서 화면에 그려지는 그림 위에 똑같이 따라서 그려보면서 감을 익힐 수 있습니다. 따라 그려볼 수 있는 라이브 드로잉 예제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림에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를 위한 S펜 활용 방법 11가지 잘 보셨나요?
S펜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S펜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S22 울트라를 사용한 지는 꽤나 시간이 흘렀지만 S펜을 좀처럼 꺼내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여유 시간이 있을 때 S펜을 꺼내서 이것저것 사용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고 스마트폰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혹시나 갤럭시 S22 울트라를 비롯해서 S21 울트라, 노트20 울트라, Z 플루 3 등 S펜을 사용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답글을 달아주세요. 꿀청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